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 이거 큼지막하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한번 다루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건데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거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전세 자금 대출을 언젠가 올려줬던 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낮추는 거잖아요. 낮추던 없애던 지금 대출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비정상이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 항상 이런 변고점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죠. 물론 뭐 어떤 빅팀, 희생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이걸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을 잡았던 분들 중에서 여기에 딱 날짜가 걸리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건데 부동산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볼게요. 항상 지금 시장 상황과 대조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 상황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것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리 생각해봤자 앞으로 눈에 안 보이겠죠. 지금 시장과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한다면요.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는 눈에 따라서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효과는 달라질 거예요. 볼까요? 지금은 매물 부족 그리고 전세 부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팁을 드는데 제가 댓글에도 마찬가지고 나 지인 지금 전세 안 나간다. 매물은 쌓이고 그리고 뭐 지금 저기 가격 내려간다. 그리고 뭐 지금 뭐라고 하지? 전세 물건 쌓였다. 이런 분들이 계속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항상 있어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걸 중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어떤 의견이 나와도 나만의 주관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심지어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폭락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폭락을 주장하시는 유튜브 분들 지금도 구독자 많고 조회수 많아요. 이분들에게는 실제 하락이 이루어지는 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게 실제로 중요한 분들이 아니라 그냥 그 문화가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분들은 그 수요에 맞춰서 영상을 찍으시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수년 동안 틀렸고 지금도 틀렸고 지금 일주일 단위로 실시간으로 말했던 게 다 틀리고 있는데도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사과할 이유가 없죠.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그 문화를 만들고 거기서 어울리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도 저는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인사이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사이트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나중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비교해 보면 되는 건데 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전세를 구하러 나간다. 신혼부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게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신혼부부 같이 신규로 아파트에 진입하는 사람이에요. 이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사하는 사람은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가는 거니까 상관은 없죠. 그런데 신혼부부는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모님 댁에 같이 있다가 애 둘이 시집장가를 가서 튀어나온다. 집이 두 채가 더 필요한 겁니다. 맞죠? 근데 전세가 없다. 또는 비싸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더 싼 가격의 주택을 매수한다. 이게 언제예요? 이게 2021의 경기도 급등이에요. 어느 정도로 많이 올랐는지는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기분만 나쁘실 것 같고요. 그냥 상승이 아니라 정말 많이도 올랐습니다.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전세 수요는 있어요. 자, 전세 수요가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있냐? 보세요. 전세 대출을 쪼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전세 수요는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요 중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전세를 못 구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게임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원래 목표가 뭐죠? 여러분, 이 선생님들의 원래 목표가 뭐예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잠깐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게 목표. 전세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월세든 매매든 전세든 상관이 없는데
없을지도 모르는데 전세를 가장 선호한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 필요. 맞죠? 여기까지가 팩트인데 그럼 이분들이 이제 초이스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월세. 근데 월세는 한국인이 선호하지 않아. 왜냐? 전세가 전제하는 이상 월세가 잘 못 올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월세는 나중에 택하려고 하죠. 한국이 주거비가 너무나 저렴했다는 사실을 제 지난 영상에 한번 다뤘고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은 월세를 싫어합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택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월세는 일단 하지 않을 건데 그럼 또 뭐가 남죠? 더 저렴한 전세 또는 매매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쨌건 간에 거주할 집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되게 답답한 부분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건요. 너 집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 분수에 맞는 집을 구해 라는 뜻이에요. 대출 받지 말고. 대출이란 테마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차피 전세란 매매로 할 텐데 전세를 더 낮추는 건 거주지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뻔해요. 인근 빌라의 전세나 매매 아니면 더 낮은 급지의 전세나 매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한 부분을 누른 거잖아요. 한 부분을 눌렀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누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 눌렀을 때 100이면 100 밖으로 다른 데로 가요. 이해되시죠? 이게 투기할 사람이에요. 투기를 할 사람인데 대출을 묻거나 못하게 하면 투기를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있던 장소로 돌아가거나 주식을 하거나 지 맘대로 하면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건들면 집을 구해야 될 사람이 곤란해져요. 맞지요? 곤란해지면 여기서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를 못해요. 결혼 취소할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 안 들어올 거예요? 서울로 요번에 안 올라올 거예요? 부모님이랑 평생 같이 살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잠깐 뒤로 미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다른 걸 택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건들면 다른 부분이 올라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다른 부분이 뭐냐면 월세와 매매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월세와 매매도 문제입니다. 그나마 여기서 제일 문제화 안 되고 있는 게 그나마 월세가 얘기가 가장 적어요. 상대적으로. 얘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갑자기 터치를 하게 된다면 월세와 매매로 문제가 전가될 뿐.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 사금형 나오겠죠? 전세자금 대출이 여러 가지가 대출이 있는데 사금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른 데로 옮겨갈 뿐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약간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의 타이밍 차이와 시간 차이일 뿐이지 결론적으로 문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건들게 되면은 피해자는 나와요. 피해자는 누구예요? 그분을 잇는 갭투기꾼. 이 사람들도 손해를 입겠죠? 전세를 못 맞출 테니까. 그리고 전세를 구하는 당사자. 대출을 해주고 싶었던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는 손해를 입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댓글과 여러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나이스.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이 묶였으니까 갭투기꾼들이 갭을 통해서 집을 못 살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봐서 댓글을 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시장을 보세요, 여러분. 6년, 7년 동안 계속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고 지금도 멈출 기세가 전혀 안 보여요. 전세가 쌓였건 멀건 뭐 매매가 안 되고 매도를 못하고 있는 옆집 사람이 있던 우리 형이 집을 못 팔고 있던 나발이던 간에 전체적 시장을 봤을 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현미경으로 들여봤을 때의 현상이 아니라 시장 전체예요. 시장 전체를 말씀드리면은 전세의 문제가 월세와 매매의 문제로 다시 한번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 말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되시면 아마 다른 생각이나 다른 어떤 공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따지면 엄연히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뭐 따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다른 정책에 비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되게 안정화돼 있다. 그래서 전세란 부분을 눌러서 안정화되어 있는 월세와 매매로 이 수요를 분산시킨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월세와 매매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전세가 가장 급한 문제라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눌러서 이 수요와 이 문제점들을 월세와 매매로 나눈다면 월세와 매매가 또 문제가 되고 또 거기를 또 눌러야 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다. 유감스럽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